대협 시청자 금강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강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약 14%, 15%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뭐 앞전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24% 갔다가 종가 무렵에 거의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같은 패턴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중국의 압박카드가 실질적으로 이 금강철강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또 무엇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이 보니까 구독을 안 하시고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 보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온 이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 중국 과잉 공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중요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4월 17일 날짜였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중국 철강을 관세를 기존 7%에서 25%로 3배 이상 관세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앞전에 주가가 크게 나왔고, 이와 관련된 해석을 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당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는 시간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이 미국에게 결국은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중요 산업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해당 소식이 뭐 사실 바뀐 내용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이 중국은 자동차와 철강 제품을 기존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과잉 생산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여러분들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중국 경기 지표를 함께 보게 되면 연간 소매 판매율 같은 경우에는 3.1% 하회를 했고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9%. 근데 문제가 뭐냐?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10%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24년도 1분기. 이 말인 즉슨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막강한 제조업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겠고, 이 말인 즉슨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제조업 부분에서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물량을 사실상 자국 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30%나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나 또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이 중국의 값싼 철강재 때문에 일본산이나 중국산 이것 때문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사건들도 앞전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그 중국산 값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자국 내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크게 매겨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결국 주요 취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계속 관세 얘기가 나오냐? 결국에는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24년도 11월 달에 있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이 산업과 관련된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이슈 때문에 철강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보게 된다면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마예요. 일단은 원래 처음 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중국산에게 관세를 크게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시장의 판단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쿼터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인즉슨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에게 크게 관세를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철강을 더 수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 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의 철강이 중국산이 0.6%로 사실상 1%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표심 잡기에 위한 행동들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안에 내부 뚜껑을 열어보면 쿼터제 운영으로 실질적인 수혜는 아니다. 하지만 이 또 우리나라 K 주식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냐 없냐, 뭐 그건 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러한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냐, 그냥 뭐 테마가 형성이 되냐, 이게 결국에는 이 또 우리 테마주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뭐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 자체가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조정 구간이에요. 주가가 장기 이평선 121선과 24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시황과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3년도 실적 자체가 22년도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러한 원인으로는 결국 전방시장 수요 둔화, 그 다음에 고금리,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하는 상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지고 전방 수요가 함께 올라오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금리가 사실 내려가는 시점이 올해 또 대선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가 한 차례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나 턴어라운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기간이 24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좀 어쨌든 좀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기간 안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한 번씩 매매할 수 있는 낙차 공간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말인 즉슨 추세 자체는 하방이지만 중간에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 실질적인 방금 수혜도 아니고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금리라던가 그 다음에 전방 시장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기다려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올해 한 해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이나 좀 바닥을 짚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러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꿈틀꿈틀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시황이 돌아서려면 지금 2년가량을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매물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금리가 내려가고 또 전방 수요가 올라가는 그 시점을 그리고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 그 다음에 판단에 도움되는 소식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 데이업 채널 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영상들 또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